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피부터 찾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는 커피 향을 떠올리고 있죠. 출근길 테이크아웃 커피, 점심 후 한 잔, 오후 3시 나른함을 깨우는 아메리카노. 하루에 적어도 서너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커피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쓴맛, 카페인, 원두, 그게 다였습니다. 매일 마시면서도 정작 커피가 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공부를. 제가 발견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사실은 원래 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커피의 기원, 술이었던 음료?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검은 액체 한 잔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발효된 음료였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에티오피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0세기경 커피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커피 열매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를 따서 물에 담가 발효시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그 커피가 원래는 저녁에 취하기 위해 마시던 술이었다는 걸. 더 놀라운 건 이 방식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볶은 원두를 갈아서 내리는 방식은 사실 15세기에서 16세기에나 등장했어요. 그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커피는 발효 음료였습니다. 심지어 예멘 지역에서는 키시르퀘스라는 음료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커피 체리 껍질을 말려서 우려낸 차인데 은은한 과일 향과 함께 약간의 알코올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요. 이게 바로 원조 커피의 형태에 가까운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각성을 위해 마시는 커피가 원래는 취기를 즐기기 위한 음료였다니.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2부 악마의 음료에서 신의 선물로.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는 한때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을 통해 유럽에 처음 커피가 전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이 검은 음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이상한 검은 물. 마시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악마의 약. 실제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왜냐고요?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고 잠을 안 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쟁이 교황한테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8세. 청아, 이 악마의 음료를 금지해야 합니까? 주교들과 신부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건 사탄의 음모입니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기독교인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교황은 달랐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마셔보겠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교황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료라면 악마 혼자 마시게 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세례를 주어 신의 음료로 만들어야겠다. 이 한마디로 커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금지에서 풀린 건 물론이고 오히려 신의 축복이라는 브랜딩까지 얻게 된 거죠. 악마의 음료가 교황 한 사람의 미각 덕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참부 한 잔 속 800가지 향의 우주. 자, 이제 커피 한 잔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커피 한 잔에는 무려 800가지 이상의 향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800가지요. 비교를 하자면 와인이 약 200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와인보다 4배나 더 복잡한 향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쓴맛 아닌가 했죠.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커피 커핑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커피인데 어떤 건 블루베리 향이 나고 어떤 건 자스민 꽃향기가 나고 또 어떤 건 다크 초콜릿과 캐러멜의 조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커피 원두 하나에는 생두 상태에서 이미 300가지 이상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볶으면 열에 의해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향미 성분이 무려 500가지나 더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800에서 1000가지의 향미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신기한 건 같은 나라, 같은 농장에서 나온 원두라도 재배 고도, 토양, 그의
날씨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가들은 마치 와인 소믈리에처럼 한 잔을 마시고도 이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역 해발 1800m에서 재배된 워시드 프로세싱 원두라고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소하다, 쓴맛이 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느끼지만 사실 그 한 잔 안에는 베리류, 감귤류, 꽃, 견과류, 초콜릿, 캐러멜, 향신료 이 모든 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한 잔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차부 우리가 믿었던 거짓말들. 그런데 커피에 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커피 마시면 탈수된다는 말이죠.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2잔 마셔야 한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간다. 이런 말들. 저도 한때는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실 때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2014년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커피를 마시는 그룹과 물만 마시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탈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피 속물이 수분 섭취에 기여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보다 커피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커피는 탈수시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커피 마시면 성장 방해된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카페인과 성장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수면 부족이 성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커피 자체가 키를 막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브 커피, 합법적 도핑?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강력하게요. 실제로 2004년 이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카페인을 금지 약물 목록에 올려놨었습니다. 혈중 카페인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검출되면 도핑으로 간주했죠. 왜였을까요?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첫째, 근육 속 글리코겐 대신 지방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구력이 향상되죠. 둘째, 통증인지 신경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덜 힘들게 느껴져요. 셋째,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 30분에서 60분 전에 커피를 마신 운동선수들은 지구력이 평균 3에서 4% 향상됐다고 합니다. 3%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차이가 보통 1에서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2004년 이후로는 제한이 완화돼서 합리적인 수준의 카페인 섭취는 허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운동 전에 마시는 커피, 그거 괜히 부스터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육부 세상을 바꾼 검은 액체.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진짜로요. 17에서 18세기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맥주와 와인의 시대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고요? 물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가 더 안전했죠. 그런데 커피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이 생겨났어요. 런던, 파리, 비엔나 도시마다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술 대신 커피를 마시니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 거죠. 철학자, 작가, 과학자, 상인, 혁명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런던의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나중에 세계의 최대 보험회사 로이드로 발전했습니다. 파리의 카페 프로코프에서는 볼테르, 루소, 디드로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모여 토론했죠. 바로 이 카페에서 프랑스 혁명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그린 드래곤 커피하우스는 미국 독립혁명가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존 애덤스는 이곳을 혁명의 본부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도, 미국 독립도, 산업혁명도 그 뒤에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취한 분중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가 가능했던 이유, 혹시 커피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커피하우스가 없었다면 근대 유럽의 시민사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이 커피, 사실은 술처럼 마시던 발효 음료였고 악마의 음료라 불리다가 교황 한 사람의 입맛으로 구원받았으며 800가지 향이 숨어있는 복잡한 우주이고 우리가 믿었던 많은 상식이 거짓이었으며 운동선수들의 합법적 도핑이자 세계 역사를 바꾼 혁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건 그냥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수천 가지 향미와 인류 문명의 이야기가 담긴 한 잔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검은 액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저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세계 여행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 드세요.